아들의 라이트닝 노드 실습을 위해서 라이트닝 채널까지 개설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채널 개설을 신청한 최종 승인이 나서 상호 채널이 개설됐습니다.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려보는 게 라이트닝 노드를 만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라이트닝 노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파악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걸 보시고 좀 미심쩍다 하시는 것은 반드시 베리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203만 사토시를 스트라이크에서 라이트닝 노드로 디파짓 했습니다. 자, 디파짓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디파짓 요 버튼을 눌러서 디파짓을 하면 되고요. 이 디파짓에다가 제가 제 자금을 이렇게 넣어 놓고 이 자금을 넣어 놓은 걸 가지고서 이제 채널 개설에 사용한 겁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채널을 몇 개를 개설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먼저 고민을 했는데요. 그 개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채널 이 사토시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몇 개를 채널을 개설할까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일단 최대 2개까지 생각을 했고요. 그 2개를 한 이유는 뭐 하나의 채널이 날아가도 다른 채널을 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채널 정도를 맥스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예전에 운영을 해보니까 강제 폐쇄가 된 경우에는 그냥 채널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우스와 같은 그런 앱으로 라이트닝 노드를 셀프 커스터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채널을 만들어서 하기 귀찮아서 그냥 그때는 폐쇄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실습을 한 다음에 한동안은 채널을 유지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채널을 일단 2개 정도를 오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개만 오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오픈한 채널은 여기 아신큐라고 하는 ACINQ 이걸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아신큐라고 그냥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아신큐라고 부르는 요곳에다가 제가 그냥 200만 사토시 조금 넘는 분량을 모두 넣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채널은 그 지금 온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여기 보면 네,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채널을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지 왜 이 채널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꾸준히 스트라이크에다가 DCA를 하고 그 다음에 무료로 전송하는 옵션으로 제 온체인 트랜잭션을 보내는데 스트라이크에 보유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비용이 생기면 그것을 원화 통장에다 본인이 모아두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토시의 형태로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형태가 있을 텐데 그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라이트닝 노드에다가 넣어놓고 그것을 자기 스트라이크 계정에다가 옮긴 다음에 셀프 커스터디하는 그런 그 전략을 제가 실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라이트닝 노드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라이트닝 노드에 아들 라이트닝 노드를 채널로 연결을 해서 제 걸 기준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 뭐 라우팅 그 노드용으로는 전혀 쓸 것이 아니라 소액의 사토시를 잠시 보관하는 용도 그리고 나중에 제 노후에 여기에다가 사토시를 모아놓은 콜드 스토리지에 있는 사토시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생활비만큼을 원화로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환전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할 거고 아들이 DCA를 하는 데 있어서 소량의 사토시들을 모아놓는 그런 용도로 저는 이 라이트닝 채널에 용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안정적으로 너무 작지 않은 그런 그 리퀴디티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어떤 용도로 운영할 건지에 따라서 라이트닝 노드 개설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 아신큐라고 하는 곳에랑 조금 전에 채널 개설을 했는데, 이 채널 개설할 때 사용한 도구는 이 썬더허브를 사용했습니다. 썬더허브에서 여기 피어에 먼저 이 아신큐부터 시작해서 제가 검토한 그 피어들을 먼저 넣고, 그 피어 중에서 채널을 선택해서 지금 액티브 채널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상태로, 네, 지금 액티브 상태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었고, 조금 전에 한 10분 정도 되나요? 네, 이 영상을 녹화하는데 하기 10분 정도에 제가 이 승인이 나서 바로 영상을 그냥 촬영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걸 운영을 했고요.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채널 수수료, 근데 최소 그 채널을 개설하는 데 필요로 하는 수량하고 수수료 부분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쭉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1ML이라고 하는 1ML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제우스라고 하는 라이트닝 노드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제우스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얼티밋 파워라고 하는 분의 채널도 제가 살펴봤고, 그리고 아신큐 이게 추천을 받았어요. 네, 추천을 받아서 아신큐 살펴봤습니다. 이 아신큐는 참고로 피닉스 월렛인가요? 하는 그런 약간 준 셀프 커스터디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갑을 운영하는 회사라서 요걸 검토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렛 오브 사토시를 검토를 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월오사 검토를 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은 리프페이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크라켄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때 이레멜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 오버뷰에 가면요, 제가 올림포스 바이 제우스라고 하는 걸 샘플로 예를 들면, 이 검색을 해서 제우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채널이 나오는데,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서 이제 채널 개설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속안에는 크게 뭔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채널 탭을 들어가 보면 이 채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널 쇼컷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용량, 어느 정도 용량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항목 중에서 제가 살펴본 것은 여기에 보면 베이스 P하고 P레이트 퍼 사트가 있습니다. 베이스 P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고요. 기본 수수료고요. 이 P레이트 퍼 사트는 단위가 ppm이라고 하는데 변동입니다. 양에 따라서 비율로 수수료를 내는 이런 기준인데, 저의 기준은 요것들이 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겠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냥 터무니없이 수수료가 부과되는 그런 경우에는 소량의 아들이 제 라이트닝 노드를 통해서 채널을 연결해서 소량의 사토시를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스트라이크로 보내서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지불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의 기준은 수수료가 좀 합리적일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수료가 합리적일 경우에 어떤 걸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게 봤을 때, 여기 있는 베이스 P가 일단 좀 낮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ppm도 낮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ppm이 100만 분의 1인데요. 단위가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ppm이 2500 ppm입니다. 라이트닝 노드를 LND로 그냥 만들면 평균 ppm이 1000 ppm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ppm 상으로 조금 높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 P, 이 얼티밋 파워 요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P가 1이고 ppm이 1675 ppm으로 이렇게 0이고 1000 ppm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베이스 P하고 요걸 좀 확인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신큐 같은 경우에 1이고 그 다음에 999 ppm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도부 사토시 워로사 같은 경우엔 0과 0으로 되어 있어요. 0과 0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리프페이 같은 경우에는 1과 1 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라이트닝 노드 만들 때는 이 리프페이하고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했는데 강제 폐쇄가 되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또 폐쇄가 될까 싶어서 가장 낮지만 조금 멈칫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요. 크라켄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0과 2500ppm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피는 없지만 양에 따라서 2500ppm이면 기본값 1000ppm보다는 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보내면 그 라우팅 수수료도 많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런 형식, 이걸 한번 쭉 봤고요. 그런 다음에 엠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이 제너럴이라고 하는 탭에 여러 가지 뭐 들어가 있는 게 있지만 여기에 보면 피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오고 가는지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진 않았지만 이쪽에 보면 피 리포트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일단 둘러봤기 때문에 한번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어요. 쭉 정리를 좀 해봤더니 자, 제우스 같은 경우에 베이스 피가 1이고 2500ppm 이고요. 아신큐 같은 경우에는 1에 499. 그래서 좀 많이 낮죠. 그리고 워로사는 0에 0입니다. 리프페이는 1에 1이고 크라켄은 0에 500. 그 다음에 얼티밋 파워는 0에 1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이 판단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면 첫 번째 가장 매력적인 이 수수료율은 리프페이인데 리프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리프페이가 여기 있거든요. 리프페이가 여기 있고 리프페이에 이 채널이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리프페이와 현재 맺어져 있는 채널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뭐 토탈 캐패시티도 있고 채널의 수가 나와 있어요. 채널의 수를 보면 여기 보면 LNB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일단 여기 워로사도 있고요. 워로사도 있고 한데 채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강제 폐쇄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리프페이는 약간 좀 멈칫하는 그런 어떤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수료율로 따져보면 리프페이 다음에 워로사가 베이스 P0에 ppm이 0입니다. 그래서 워로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채널 항목이 있어요. 여기는 1431개의 채널이 쭉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매력적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 미니멈 최소 어떤 수량 채널을 맺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용량이 여기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고 여기 워로사를 보면 워로사의 오버뷰 쪽에도 뭐 그런 정보가 이렇게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를 워로사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1순위를 워로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신큐를 들어가서 채널 쪽을 보면 일단 아신큐는 3449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많죠. 매우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채널도 보면 용량 짱짱한 아이들이 꽤 여기 있습니다. 뭐 크라켄도 다 붙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44, 300짜리, 500짜리 비트파이넥스 이런 쪽도 다 붙어 있고 그다음에 OKX 이런 쪽도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바이낸스도 있고. 그래서 이 아신큐 같은 경우도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베이스 피는 1이고 ppm이 499니까 기본값보다도 지금 낮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크라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얼티밋 파워 있고, 이 제우스 있는데, 제우스는 ppm이 좀 높아서, 순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첫 번째가 워로사였고요. 두 번째가 아싱큐고, 세 번째가 리프페이였습니다. 근데 리프페이는 제가 강제 채널을 한번 폐쇄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리프페이는 약간 좀 멈칫멈칫해져서 요 두 개를 먼저 시도를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워로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사토시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200만 사토시 가지고는 채널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워로사는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열어놓은 곳은 이 아싱큐를 가지고 200만 사토시 좀 넘게 이렇게 구성돼서 지금은 꽉 차 있는 거죠. 네, 꽉 차 있기 때문에 요 사토시 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나 이제 비워놓을 그러니까 DCA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수량만큼을 다른 곳으로 또 다 보내버리고 그걸 보내서 아예 그냥 그 콜드 월렛으로 넣어버릴 그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그 아들의 이 라이트닝 노드 구축을 위한 어떤 준비로 단 하나의 아싱큐 채널과 연결을 맺었고 이 채널을 활용해서 저도 소액 DCA 할 때 그동안은 그 스트라이크에다 이렇게 잠깐 묶어두고 보낼 때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이 또 국내 트래블 룰에 여러 가지 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이 DCA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노드를 좀 제가 다시 개설을 했고요. 수수료는 1 사토시 per V 바이트 그러니까 1로 지정을 해서 됐습니다. 지금 그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1로 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334 사토시인가요? 그걸 이 수수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싱큐랑 채널을 맺었다라는 것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실제로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 접근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번 것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1ml 그리고 엠보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 노드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록으로 남겨보았습니다.